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한 여성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늦어지는 귀가 시간, 설명되지 않는 일정들,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 그래서 결국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에게 애인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담은 단순한 의심인지 아니면 실제 흐름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된 사례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의 사주와 육효를 함께 분석하면서 인연 구조와 감정의 흐름,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부부 문제까지 어떻게 하나의 구조로 연결되는지를 학문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담자의 사주는 을묘년, 개미월, 병술일, 계사시로 구성된 여성 사주입니다. 인연월일시의 흐름을 따라 해석해보면 한 사람의 인연 구조와 감정 흐름, 그리고 현재의 부부 문제까지 매우 연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남편의 사주 일주는 임신 일주인데 지지의 재성 삼합을 이루고 있는 사주입니다. 먼저 연주 을묘를 보면 묘목은 음령관법상 해결지에 해당합니다. 해결지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서 비롯된 인연이나 사건이 정리되어야 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음령술적으로 묘목은 유산령의 성질을 포함하는 지지로 작용합니다. 유산령은 끊어진 인연, 맺어지지 못한 정, 혹은 완결되지 못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인생의 출발점부터 정리되지 않은 인연의 잔재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 자체에 깊이 개입합니다. 즉, 관계에서 쉽게 단절하지 못하고 이미 종료된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월주 개미를 보면 미토는 음령관법상 일령지에 해당합니다. 일령지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위치한 자리로 결정이 유보되고 지속적인 고민 상태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음령술적으로 미토는 유산령, 조상령, 신줄혼재령의 성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감정이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연, 조상적 흐름,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 층위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판단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감정의 누적과 반복을 통해 고민이 지속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부부 문제에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정이 남아있어 유지하려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결정이 지연되고 심리적 반복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제 일주 병수를 보면 이 사주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병화일간은 본래 밝고 직선적인 성향을 가지지만 술토일지를 만나면서 그 성향이 외부로 발현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응축되고 변형되는 구조를 보입니다. 술토는 음령술적으로 조상령, 원한령, 무열령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음령관법에서는 결합지에 해당합니다. 결합지는 본래 단절되어야 할 인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관계가 기능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월지 미토와 일지 술토 간에는 미술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부궁이 안정적 구조라기보다는 갈등과 축적, 그리고 반복적 폭발 구조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술 원진까지 내재되어 있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면에서는 이유 없는 의심, 미움, 애증이 동시에 형성됩니다. 이러한 감정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며 특정 시점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시주 계사로 넘어가면 사화는 음령관법상 조객지에 해당합니다. 조객지는 외부 요소가 개입되는 통로로 제3자의 개입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 혹은 외부 인연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또한 음령술적으로 사화는 자살령, 배신령, 애증령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부부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외부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특히 사화의 극단적 감정 성향으로 인해 자극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제 대운 흐름을 보면 현재 기축대운에 해당합니다. 축토는 미토와 충을 이루고 술토와 함께 충미술 삼형 구조를 완성합니다. 삼형살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해체하고 재편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시기가 아니라 관계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특히 월주 가정궁과 일주 부부궁이 동시에 형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 전체 구조의 변동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병오년 세운이 겹치면서 비견 강화로 인한 자존심 상승과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오화가 술토 내부 화기를 자극하여 감정 폭발을 유도합니다.
또한 망신살의 작용으로 인해 기존에 은폐되어 있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 여성은 남편의 외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지만 직감에 대한 확신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에서 비롯된 인식 방식입니다. 원진과 귀문 구조가 결합될 경우 객관적 판단보다 감정 기반 해석이 강화되며 대상에 대한 왜곡 인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객지의 작용으로 인해 실제 외부 인연 개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완전히 근거 없는 의심도 아니며 명확한 외도 확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중간 상태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효를 보겠습니다. 이 궤는 인월 신미일에 작게 된 천지비괴 3효동으로 변괴는 천산돈으로 전환되는 구조인데, 먼저 궤의 전체 흐름을 보면 천지비는 상하가 막혀 서로 통하지 않는 형상으로 이미 부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정서적으로 막혀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천산돈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정면으로 해결되기보다는 회피와 거리두기,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각 효를 보면 초효 미토 부모효는 백호를 띠고 월극을 받으면서 일진에서는 비화를 이루고 있는데, 부모효가 증거와 사실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월극을 받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물증이 약하다는 것을 뜻하고, 백호의 기운으로 인해 감정은 예민하고 날카롭게 반응하지만 실제로 손에 잡히는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비화까지 겹쳐 있다는 점에서 이 의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누적된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효 사화관귀효를 보면 현무를 타고 월령의 생을 받으며 일진에서는 휴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관귀는 남편을 의미하고 현무는 숨김과 비밀을 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지되는 어떤 은밀한 흐름이나 감추어진 행동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비록 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기운 자체는 살아있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궤의 핵심은 3효에 있는데, 세효이자 동효로 묘목 처제효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여성의 인식 자체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남편과 다른 여성이라는 경쟁 구도로 전환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 효가 동하면서 신금 형제효로 변하고 그 형제가 회두국으로 다시 세효 묘목을 극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외부 인물이 실제로 이 여성의 심리나 관계 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임을 나타내며, 형제효가 경쟁자나 제3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매우 직접적인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효 오화관귀효를 보면 주작을 타고 월생을 받으며 일휴 상태에 있는데, 주작은 말과 관련된 기운으로 설명이나 해명 혹은 변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편은 한편으로는 숨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말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거나 넘기려는 이중적인 대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앞서 2효의 현무관귀 사화와 함께 놓고 보면 숨김과 말로 덮는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효 신금 형제효는 구진을 타고 월파 상태이지만 일진에서는 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약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인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작용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3효에서 변효로 나온 형제 신금과 함께 궤 안에 형제효 신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외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효 술토 부모효는 공망에 놓여 있고 등사를 타고 있어 부모효가 다시 한번 증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공망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물증이 비어 있음을 뜻하며 등사의 혼란스러운 기운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까지 가더라도 명확하게 확정되는 형태로 드러나기보다는 흐릿하고 애매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전체 구조를 종합해보면 이 궤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지만 남편 쪽의 숨김과 이중적인 대응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제효의 반복 출현과 세효에 대한 회두국 작용을 통해 외부 인물이 실제로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으나, 관귀와 형제가 안정된 결합 사신합 구조를 이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고착된 외도 관계로 단정하기보다는 아직 진행 중이거나 형성되어 가는 단계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종합하면 증거는 부족하지만 숨김과 변명 구조가 존재하며 외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은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다만 관귀와 형제가 사신합으로 안정된 결합 구조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된 외도 관계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성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궤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존재하나 완전히 확정된 외도 관계로 고정된 상태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장 균형 잡힌 해석입니다. 사주와 육효를 함께 종합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외도 여부를 넘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된 인연 구조가 현재 시점에서 표출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령지의 특성상 이 선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외부 사건이나 감정의 폭발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사주는 단순히 외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인연 구조가 지금 이 시점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육효에서도 확인되듯이 외부 인물의 개입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고착된 상태로 굳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외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임사